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산골 노부부. 사람들은 대자연의 섭리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재앙이 닥칠 때마다 불평만 하며 자연에 대드는 우를 범한다. 깊은 산중에서 인가를 찾아 헤매던 김삿갓이 마침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다. 저런 운막 같은 집에 과연 사람이 살고 있을까? 내리 사흘을 굶은 탓에 절실히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김삿갓에게 그 집은 그리 반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라면 먹을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팔순을 훌쩍 넘긴 그들은 정정했는데 얼굴에는 근심이 하나도 깃들지 않았다. 마누라, 손님이 오셨구려. 어서 점심을 지어요. 주인 노인은 김삿갓을 반갑게 맞으며 부인에게 식사를 준비하라 일렀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 중에 노부부 단둘만 사는 게 신기해서 김삿갓이 물었다. 영감님께서는 이 산골에서 산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긴. 나는 코올리게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떠나본 적이 없는걸. 놀랍군. 보통 사람 같으면 갑갑해서 한 달도 살 수 없을 터인데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왔다니. 평생 두 분만 이곳에서 사셨단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지. 한때는 이곳에도 집이 20채 정도 있었지만 하나 둘 도성을 찾아 나가고 한 10년 전부터 결국 우리 둘만 남았지. 그럼 영감님은 슬하에 자제분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있네. 하지만 그 아이들도 다 산을 내려가 제 길을 찾아갔지. 그때 노파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상차림을 보니 쌀 한 톨 섞이지 않은 보리밥과 삶은 감자, 옥수수, 그리고 간장이 전부였다. 잔은 없지만 많이 드시게. 주인 노인이 다정하게 식사를 권했다. 자제분들이 모두 떠났으면 집에 젊은이가 없을 텐데 그럼 영감님께서는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십니까? 두 늙은이가 먹으면 얼마를 먹는다고. 먹고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니 생활은 어렵지 않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농사를 지으려면 힘들 것 아닙니까? 김삿갓은 자꾸만 걱정되었다. 팔순을 넘긴 두 노인이 힘든 경작을 하기란 보통 어려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인 영감은 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농사할 게 뭐 있나? 봄에 보리랑 감자랑 호박 이런 것 몇 가지만 심어 놓으면 한 해 먹을 걱정은 없는걸. 그래도 1년 내내 보리밥에 호박죽, 찐 감자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지. 그럼 다른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보시게,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 보았는가? 모든 동물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대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이 풀만 먹고는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 연세에 짐승 사냥을 해서 고기를 드실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허허, 자네가 이 늙은이 걱정을 많이 해주는구려.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산중에는 먹을 것이 많네. 철 바뀔 때마다 냉이며 달래, 두릅, 고사리 같은 푸성기도 많고 복숭아, 앵두, 밤, 잣, 도토리 같은 과실도 많지.
김삿갓은 뭔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랬다. 아웅다웅 싸우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은 자연의 그 오묘한 진리를 알 리가 없다. 남보다 편하게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남보다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주인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었다. 김삿갓은 노인의 집을 떠나면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존경심에 몇 번이고 절을 한 뒤에야 발길을 돌렸다. 가난이 죄. 땅 위에 신선이 있으니 부자가 신선이고 인간에겐 죄가 없으니 가난이 죄라네. 가난한 자와 부자가 따로 있다고 말하지 말게. 가난한 자도 부자 되고 부자도 가난해지는 법이라네. 병은 자신의 마음이 고치는 것. 병을 약으로 고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병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강원도 어느 마을에 진맥조차 제대로 못 보는 돌팔이 의원이 있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소양은 없었으나 워낙 임기응변에 능하여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명의인 줄 알고 있었다. 어떤 병이든 그가 진맥을 보고 내려준 처방대로 하면 틀림없이 병이 낫기 때문이었다. 김삿갓도 처음에는 그가 명의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이내 돌팔이 의원임을 알게 되었다. 김삿갓이 의원을 찾아갔을 때 웬 사내가 헐레벌떡 의원을 찾아왔다. 사내는 배 안에 무슨 달걀 같은 것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여 영 거북해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돌팔이 의원은 진맥을 보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더니 이내 진단을 내렸다. 자네 배 안에서 달걀만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방귀가 탈출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일세. 자네 얼굴이 볼기짝처럼 생겨 방귀가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니 이 약을 다려 먹으면서 부지런히 운동하게. 김삿갓이 의원의 처방을 보고는 따져 물었다. 세상에 방귀를 몰아내는 약도 있어? 나는 어느 의서에서도 그 같은 약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소. 의원이 솔직히 고백했다. 그런 약이 의서에 나올 리가 만무하지. 하지만 난 내가 내린 처방에 대해 항상 자신을 갖고 있소. 방금 다녀간 사내는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오? 글쎄, 나도 진맥을 볼 줄 몰라서 잘은 모르겠소만. 내가 보기에 그 사내는 소화불량이오. 다른 몹쓸 병에 걸렸다면 얼굴색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소. 그러니 며칠 소화제 좀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속이 다스려지지 않겠소? 어떻소? 내가 틀린 처방을 내린 거요? 정말 소화불량이라면 그의 처방이 맞았다. 하지만 소화불량이 아니고 다른 병이라면 그는 의원 노릇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딱히 실수 없이 진맥을 보고 약을 지어주었으며 환자들도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그러고 보면 나름대로 비법을 가진 셈이었다. 모름지기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약이라는 것도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약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라 이 말이오. 김삿갓은 의원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약으로 병이 낫는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생로병사가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진리를 돌팔이 의원이 새삼 일깨워준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산골 노부부.
사람들은 대자연의 섭리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재앙이 닥칠 때마다 불평만 하며 자연에 대드는 우를 범한다. 깊은 산 중에서 인가를 찾아 헤매던 김삿갓이 마침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다. 저런 운막 같은 집에 과연 사람이 살고 있을까? 내리 사흘을 굶은 탓에 절실히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김삿갓에게 그 집은 그리 반가워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라면 먹을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80을 훌쩍 넘긴 그들은 정정했는데 얼굴에는 근심이 하나도 깃들지 않았다. 마누라, 손님이 오셨구려. 어서 점심을 지어요. 주인 노인은 김삿갓을 반갑게 맞으며 부인에게 식사를 준비하라 일렀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 중에 노부부 단둘만 사는 게 신기해서 김삿갓이 물었다. 영감님께서는 이 산골에서 산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긴. 나는 코올리게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떠나본 적이 없는걸. 놀랍군. 보통 사람 같으면 갑갑해서 한 달도 살 수 없을 터인데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왔다니. 평생 두 분만 이곳에서 사셨단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지. 한때는 이곳에도 집이 20채 정도 있었지만 하나 둘 도성을 찾아 나가고 한 10년 전부터 결국 우리 둘만 남았지. 그럼 영감님은 슬하에 자제분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있네. 하지만 그 아이들도 다 산을 내려가 제 길을 찾아갔지. 그때 노파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상차림을 보니 쌀 한 톨 섞이지 않은 보리밥과 삶은 감자, 옥수수, 그리고 간장이 전부였다. 잔은 없지만 많이 드시게. 주인 노인이 다정하게 식사를 권했다. 자제분들이 모두 떠났으면 집에 젊은이가 없을 텐데 그럼 영감님께서는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십니까? 두 늙은이가 먹으면 얼마를 먹는다고. 먹고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니 생활은 어렵지 않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농사를 지으려면 힘들 것 아닙니까? 김삿갓은 자꾸만 걱정되었다. 80을 넘긴 두 노인이 힘든 경작을 하기란 보통 어려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인 영감은 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농사랄 게 뭐 있나? 봄에 보리랑 감자랑 호박 이런 것 몇 가지만 심어 놓으면 한 해 먹을 걱정은 없는걸. 그래도 1년 내내 보리밥에 호박죽, 찐 감자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지. 그럼 다른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보시게,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 보았는가? 모든 동물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대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이 풀만 먹고는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 연세에 짐승 사냥을 해서 고기를 드실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허허, 자네가 이 늙은이 걱정을 많이 해주는구려.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산중에는 먹을 것이 많네. 철 바뀔 때마다 냉이며 달래, 두릅, 고사리 같은 푸성기도 많고 복숭아, 앵두, 밤, 잣, 도토리 같은 과실도 많지. 아... 김삿갓은 뭔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랬다. 아웅다웅 싸우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은 자연의 그 오묘한 진리를 알 리가 없다. 남보다 편하게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남보다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주인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었다. 김삿갓은 노인의 집을 떠나면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존경심에 몇 번이고 절을 한 뒤에야 발길을 돌렸다. 가난이 죄. 땅 위에 신선이 있으니 부자가 신선이고 인간에겐 죄가 없으니 가난이 죄라네. 가난한 자와 부자가 따로 있다고 말하지 말게. 가난한 자도 부자 되고 부자도 가난해지는 법이라네. 병은 자신의 마음이 고치는 것. 병을 약으로 고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병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강원도 어느 마을에 진맥조차 제대로 못 보는 돌팔이 의원이 있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소양은 없었으나 워낙 임기응변에 능하여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명의인 줄 알고 있었다. 어떤 병이든 그가 진맥을 보고 내려준 처방대로 하면 틀림없이 병이 낫기 때문이었다. 김삿갓도 처음에는 그가 명의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이내 돌팔이 의원임을 알게 되었다. 김삿갓이 의원을 찾아갔을 때 웬 사내가 헐레벌떡 의원을 찾아왔다. 사내는 배 안에 무슨 달걀 같은 것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여 영 거북해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돌팔이 의원은 진맥을 보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더니 이내 진단을 내렸다. 자네 배 안에서 달걀만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방귀가 탈출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일세. 자네 얼굴이 볼기짝처럼 생겨 방귀가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니 이 약을 다려 먹으면서 부지런히 운동하게. 김삿갓이 의원의 처방을 보고는 따져 물었다. 세상에 방귀를 몰아내는 약도 있소? 나는 어느 의서에서도 그 같은 약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소. 의원이 솔직히 고백했다. 그런 약이 의서에 나올 리가 만무하지. 하지만 난 내가 내린 처방에 대해 항상 자신을 갖고 있소. 방금 다녀간 사내는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오? 글쎄, 나도 진맥을 볼 줄 몰라서 잘은 모르겠소만. 내가 보기에 그 사내는 소화불량이오. 다른 몹쓸 병에 걸렸다면 얼굴색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소. 그러니 며칠 소화제 좀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속이 다스려지지 않겠소? 어떻소? 내가 틀린 처방을 내린 거요? 정말 소화불량이라면 그의 처방이 맞았다. 하지만 소화불량이 아니고 다른 병이라면 그는 의원 노릇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딱히 실수 없이 진맥을 보고 약을 지어주었으며 환자들도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그러고 보면 나름대로 비법을 가진 셈이었다. 모름지기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약이라는 것도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약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라 이 말이오. 김삿갓은 의원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약으로 병이 낫는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생로병사가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진리를 돌팔이 의원이 새삼 일깨워준 것이다.